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검사 출신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어떠한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로는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해당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전과관계 등 매우 다양하고 어느 정도는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구속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가 보관하는 컴퓨터, 휴대폰, 서류, 물건 등에 대해서 불시에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컴퓨터, 휴대폰, 서류, 물건 등을 미리 훼손시키거나 은닉시켰다가 수사기관에 발각이 됐을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 보았을 때 피의자가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평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 달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도 피의자의 태도로 보아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사유인 도주의 우려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번 소환을 하였음에도 출석을 계속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의 연락처, 소재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절차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사후 구속영장 청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가 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될까요?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흔히들 언론에서 자주 보시는 유명 정치인, 기업인들에 대한 대형 사건의 경우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협조해서 계속 출석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고 보일 때 그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 피해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꼭 사회적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 액수가 큰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증거인멸 행위가 수사기관에 명백하게 발각되었을 경우 등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될까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또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에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데려오기 위해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하거나 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사후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딱 정해진 왕도는 없습니다. 피해 액수가 큰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성폭력 범죄 등 전형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자주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눈치껏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이 생겨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최대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불출석을 해야 할 때는 불출석의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출석이 여러 번 반복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적절하게 대응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피의자 신문을 처음 시작할 때 신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므로 이때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적절히 알려주고 수감 생활에 어려움이 되는 지병, 질병 등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꾀병을 부린다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실제와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수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 신문 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기관과 사건을 보는 시각이 대립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게 따지듯이 대응하기보다는 분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냉정하게 억누르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서 피의자가 비록 범행을 부인하지만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한 주장을 한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였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구속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신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을 청구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